에리카는 누구든 친분이 두터워지면 자신의 체험담을 통해 불법의 훌륭함을 자주 말했다. 특히 고민을 안고 괴로워하는 사람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불법이라는 해결 방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인간으로서 무자비하며 불성실하다 생각했기 때문이다. 1969년 1월 1일자 세이큐 신문 1면에는 건설의 노래라는 시니치의 시가 실렸다. 파괴는 순간, 건설은 사투, 타성은 어둠, 희망은 빛, 후퇴는 죽음, 전지는 삶. 진정한 번영과 평화를 쟁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최종적으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일념에 달려있다. 인간이 절망하고 포기하는 마음으로 무기력해지거나 현실에서 도피하려고만 한다면 사회는 퇴폐하고 만다. 낙토 건설은 바로 주체인 인간 자신의 건설에 달려 있는 것이다. 낙토를 구축하려면 타인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이 홀로 서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굴하지 않는 강한 신념과 희망의 철학을 가져야 한다. 복잡한 현실의 미로를 개척할 총명한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그리고 그 원천이야말로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인 것이다. 마음의 일법에서 국토 세간도 출래하는 것이니라 라는 성운이 있다. 그러므로 시네치는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속 깊이 확고부동한 신심의 쐐기를 박자고 결의했다. 지역사회를 건설하는 일은 민중이 얼마나 활력과 의욕, 총명함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그 민중의 힘을 이끌어내는 것이 신앙의 커다란 의의이기도 하다. 그네의 장소로 걸어가면서 시니치는 오키나와 중심자인 다카미 후쿠야스 부이사장에게 말했다. 나는 목숨을 건 진지한 자세로 투쟁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만나 발심의 종자를 심겠습니다. 리더가 진지하게 힘껏 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알아주기 바랍니다. 정말로 필사적이면 용기가 솟습니다. 힘이 솟습니다. 지혜가 솟습니다. 자신의 한계의 벽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진지하다는 것, 성실하다는 것이야말로 지도자의 제일 요건입니다. 시니치는 이 근행의 석상에서 큰 발전을 이룩한 오키나와 동지의 노고를 진심으로 칭찬한 다음 힘주어 호소했다. 낙토를 건설한다고 해도 그곳에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숙명을 전환하고 나아가 국토의 숙명을 전환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오늘을 오키나와의 제2단계 비약을 향한 출발의 날로 삼아 또다시 꾹 참으며 언젠가 두고 보라는 마음으로 유화 인욕의 옷을 입고 스크럼을 짜서 쾌활하게 전진합시다. 시네치는 총본산에서 개최된 고등부 학예 강습회 때 오키나와 고등부 멤버들에게 힘주어 호소했다. 오키나와 역사는 매우 비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이 일어서서 나와 함께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평화를 건설해주기 바랍니다. 그 결의를 함께하는 사람이야말로 사제이고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의 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국 평화를 실현하는 일은 가장 어렵고 힘든 테마입니다. 총명하고 힘있는 영지의 지도자가 속속 육성되어야 합니다. 만일 평화에 대한 사명을 자각한다면 말로만이 아니라 나날이 실제로 무엇인가를 연마해야 합니다. 어떻게 자신을 갈고 닦느냐입니다. 얼마나 제목을 부르고 얼마나 공부했는가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오키나와에 갈 테니 그때는 여러분도 한층 더 성장한 모습으로 함께 하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오키나와 땅에서 또 만납시다. 후지민의 마사노리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1931년에 태어났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가는 일본에 돌아왔지만 영어권에서 살다 온 그는 일본어보다 영어를 더 잘했다. 이윽고 그는 외국계 회사에 취직했다. 그 후 결혼하고 1959년에 미군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일로 오키나와에 파견되었다. 후지민에는 술 판매에 정열을 불태웠지만 마시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리고 마시고 나면 난폭해지는 경우도 덜어 있었다. 그 점이 아내 스미오의 고민이자 그녀가 입회를 결심한 동기이기도 했다. 스미오가 입회한 것은 1964년 2월이었다. 3년 정도 자담회에도 참석해보고 충분히 학회를 관찰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오키나와에 와서 서로 알게 된 사람에게서 상가학회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스미오는 먼저 열심히 하는 그 모습에 놀랐다. 더욱이 종교에 정사가 있다는 점이나 종교와 수겁의 관계에 대한 부분에 흥미를 느꼈다. 그리하여 입회는 안 하고 배워보려고 회합 등에만 참석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면서 불법은 절대적이라고 단언하는 학회에 반발심도 느꼈다.
그래서 학회를 비판하는 서적이 나오면 즉시 구입해서 읽고 학회 간부를 찾아갔다. 이 책 읽어보셨어요? 여기에 이런 말이 쓰여 있는데 어찌 된 것인지요? 학회 간부는 미동조차 하지 않고 유연하게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 그 잘못을 명확히 밝혔다. 또 왜 니치렌 대성의 불법이 최고라고 할 수 있는가? 신심으로 병이 나았다는 것은 미신이 아닌가 등 어떤 질문을 해도 언제나 논리 정연한 답변이 돌아왔다. 또한 학회의 회합은 밝고 희망에 넘쳤다. 그리고 모두가 진심으로 이 신심을 하면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지요 라며 확신을 갖고 말해 주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을 때 스미오는 생각했다. 나는 나 자신의 의문을 전북해 보았다. 이야기로는 납득할 수 있다. 모두가 말하듯이 숙명을 전환하고 희망한 대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대단한 일이 아닌가. 그렇지만 방관자로는 체험도 해볼 수 없으며 진실을 알 수도 없다. 그래서는 아무런 진보도 없다. 역시 결국엔 실제로 내가 신심해보는 수밖에 없다. 해보고 아무것도 얻지 못할 땐 그만두면 된다. 스미오는 우인에게도 상담해 보았다. 정말로 훌륭한 종교라면 나도 들어갈 테니 먼저 들어가 잘 해봐. 이 말을 듣고 스미오는 굳게 입회를 결의했다. 그런데 남편인 마사노리에게 말하자 그는 심하게 반대했다. 나는 당신을 구속하거나 힘들게 한 적이 전혀 없어. 원하는 건 모두 해주었어. 가정부도 2사람이나 딸려 있는데 도대체 뭐가 불만인 거야. 그래도 뭔가 신을 숭배하고 싶다면 나를 숭배해. 기어코 학회에 들어가겠다면 당신을 도쿄에 되돌려 보내겠어. 아이는 내가 맡을 거야. 이혼 이야기까지 거론되었다. 그러나 학회 회합에 다닌 3년 동안에 신심을 하면 삼장사마가 다투어 일어납니다 라고 몇 번이고 들은 스미오는 오히려 감복했다. 정말이지 듣던 대로야. 또 말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창제밖에 없다는 것도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던 터였다. 스미오는 마사노리가 없을 때에 혼자서 열심히 창제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스미오는 다시 한번 마사노리에게 부탁했다. 당신에게는 하라고는 하지 않겠어요. 단지 좋은 신심이라니까 나만 해보고 싶어요. 마음대로 해. 그것이 남편의 대답이었다. 아무튼 마사노리는 스미오가 신심하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렇지만 스미오는 본조님을 하부받을 수가 없었다. 마사노리는 신심에 찬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술을 마시고 난폭하게 구는 까닭에 혹시라도 본조님을 불경하지 않을까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마사노리는 스미오가 입회를 했으니 집에 본조님을 안치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그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자 스미오에게 물었다. 당신이 말했던 본조님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지? 가족이 신심에 협력적이지 않으면 본조님은 받을 수 없대요. 마사노리는 자신 때문에 아내가 학회에서 무시당하는 것 같아 분한 마음이 들었다. 좋아. 이번엔 나도 함께 가겠어. 마사노리는 차를 운전해 아내 스미오를 사원에 데려갔다. 이로써 남편이 불경할 염려는 없으리라는 판단 아래 스미오에게 본조님이 수여되었다. 입회한 아내에게 마사노리는 말했다. 당신은 마음껏 기원해봐. 나는 내 방식대로 할 테니. 스미오는 학회에 들어가게 되어 기뻤다. 마음껏 신심에 면려해보자고 결의했다. 자신의 고민들을 열거해 보았다. 술버릇이 나쁜 남편이 술을 마시고 난폭하게 굴지 않도록, 장남의 천식이 낫도록 스미오는 그 해결을 기원하며 나날이 진지하게 창제에 힘썼다. 창제를 계속해서 하는 동안 스미오는 어느샌가 남편의 기분을 생각하게 되었다. 남편은 술을 마시고는 곧잘 난폭해진다. 나도 힘들지만 그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술에 의지하는 만큼 무척 힘들다는 말이 아닌가. 남편은 본래 마음씨 착한 상냥한 사람이다. 그런데 술에 빠져 때로는 난동을 부리기까지 한다. 그만큼 괴로운 거야. 고독한 거야. 그런데 이제까지 나는 왜 그의 기분을 이해하려 한 적이 없었을까? 스미오는 그런 생각을 하니 남편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미안해서 가슴이 아팠다. 그 후 마사노리가 취해서 돌아와도 스미오는 화를 내지 않았다. 또 고함을 쳐도 두려운 느낌이 차차 사라졌다. 그저 남편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러자 마사노리의 태도가 점차 바뀌었다. 의정은 불이이다. 스미오의 일념이 변화해 경애가 바뀐 까닭에 남편이 바뀐 것이다. 마사노리는 아내가 바뀌어가는 모습에 신앙의 힘을 느꼈다. 스미오는 홍규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얼마 후에 우인을 입회시킬 수 있었다.
생기에 넘쳐 환희로 가득 찬 아내의 모습에 마사노리의 마음은 크게 움직였다. 그리고 마침내 나도 하겠어 라며 신심을 시작한 것이다. 스미어는 신심의 힘을 실감했다. 어느 사이엔지 장남의 천식 발작도 완전히 멈췄다. 공덕 체험이야말로 활동의 원동력이 된다. 스미어는 시어머니와 도쿄에 있는 친정어머니 그리고 남동생과 여동생들에게도 신심을 알려주었다. 남편인 마사노리도 고민하던 상사와의 인간관계가 개선되는 공덕을 실감했다. 술을 마시고 난폭하게 구는 버릇도 없어졌다. 입회 1년 후인 1965년 2월에는 부부가 함께 반장, 반담으로 임명을 받았다. 후지민의 마사노리의 집은 미군 기지 가까이에 있고 그가 영어를 구사할 수 있기에 부부가 기지의 멤버를 담당하게 되었다. 또 미국인과 결혼하는 여성이 상대방을 절복해달라고 데려오는 경우도 있었다. 마사노리의 반에는 차츰 미국 멤버가 늘어났다. 이윽고 1966년 3월에 미국인과 그 가족들로 구성된 지구를 결성하게 되어 후지민의 부부가 지구부장, 지구부인부장이 되었다. 지구의 이름은 미군 기지의 이름을 따서 마시 지구로 하였다. 마시에는 자비라는 의미가 있다. 멤버는 이 이름에 긍지를 느끼며 활동에 힘썼다. 후지민의 부부는 오키나와 각지의 산지에 있는 외국인 멤버를 격려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바쁘기 이를 데 없었지만 사명에 사는 기쁨으로 생명은 약동했다. 어서 전집입니다. 법은 스스로 홍통되지 않는다. 사람이 법을 홍통하는 고로 인법이 함께 존귀하니라. 자, 화강신문입니다. 홍성민 남미래부장은 이케라 선생님의 스승의 용기와 지혜를 생명에 새겨 가노라면 자신의 작은 경의 껍질을 부술 수 있습니다. 라는 지침을 전했고 불법에서 말하는 스승은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자신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여는 신심을 만날 수 있게 한 스승과의 인연을 소중히 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새로운 사제 여정을 출발하자고 인사했다. 자, 최찬원 씨의 노력의 함정을 읽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노력으로 꿈을 이뤘는데 너는 왜 더 열심히 못하니? 학생들은 비교를 당하고도 그렇게 해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부정적 자기인식이 축적되어 간다. 이날은 아침 근행을 35분, 저녁 근행을 70분 했습니다. 신인간혁명 어서전집 기간지 등을 연찬했고 매일 신심 운동 공부 66일차로 관찰해 오고 있습니다. 일본어 3단어 이상 암기 19일차, 영어 10단어 이상 암기 115일차, 영어 듣기 한 지문 정리 28일차, 영어 읽기 한 지문 정리 19일차, 독서 한 구절 정리 35일차, 경제 공부 한 아티클 정리 38일차, 전공 22일차로 지식재산학을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신심일기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매일 전공 공부를 하겠다 정했을 때 하루 30분 정도가 적절하다 생각된다. 이날은 회사 업무로 밤을 새웠다. 그렇지만 신심도 운동도 공부도 모두 해냈다. 그렇지만 어두운 피곤함은 없다. 어서 연찬의 공덕이 무량함을 느낀다. 감사합니다.